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가운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람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사실상 이제 여성인데 원래는 김혜경 쪽에 붙어 있던 사람인데 이게 이재명에도 큰 여파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혜경의 법인카드와 관련돼 있는 배소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넉넉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아무런 피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인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자체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가지도 않았죠, 그렇죠? 2심에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2심에서 법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뭐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는 있어도 형 자체를 유예를 시켜가지고 구속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당사자 같은 경우는 무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 안도를 하고 너무나 안심을 했던 것인지 여기저기 재판에 나가가지고 아무 소리나 짓거리다가 결국에 이렇게 발목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 본다면 배소영 같은 경우도 본인의 그런 위험 감수를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재판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안 나가겠다라고 버팅기다가 과태료도 지난번에 한 500만 원인가 부과받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로 뭐 김혜경을 지키겠다, 김혜경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한다면 김혜경에 따로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이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증언을 하겠다라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도대체 배소연이가 저렇게 끝까지 김혜경을 지키는 그 일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유가 간단한 거겠죠, 그렇죠? 본인이 지금 집행유예인 것인데 괜히 재판에 나가가지고 위증을 했다가 거짓말을 했다가 더 덤탱이 써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그거를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재판을 안 나가고 했다가 과태료가 500만 원 나오고 이것도 뭐 좀 큰 돈이다 보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떠들었던 거죠. 그런데 예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자마자 바로 이게 지금 위증이다라고 해가지고 배소연이가 또다시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과연 그럼 앞으로 배소연이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요거를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배소연을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문제 어떻게 해가지고 월급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1년 꼬박 진짜 모아봤자 몇 억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인가. 10년 가까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모을 수 있는 게 3억에서 4억 정도가 됐던 그 정도의 수준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배소연이가 80억대 자산가가 됐던 것인지 그 미스테리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또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소연 같은 경우는 이미 위증교사, 위증이죠, 그렇죠? 위증 자체에 대해서 고발이 됐고요. 그 사건 자체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지검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관련돼 있는 사건을 워낙에 많이 수사를 했던 뭐 베테랑 뭐 그런 곳이다 보니까 금방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재판해 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진술을 번복했다, 위증을 했다. 요걸로 지금 이제 고발이 돼 가지고 수사가 진행이 좋은 상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배소영 같은 경우는 애당초 본인의 어떤 그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위증 혐의까지 같이 부과가 된다면은 가중 혐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동일 범종 그 범행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바로 그냥 구속이 되는 거지만 다른 어떤 범죄 혐의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범죄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중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증 자체가 뭐 한 2년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배소연이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인 상태에서 위증을 했다. 이게 이제 괘씸죄까지도 적용이 돼가지고 4년에서 5년 가까이까지 가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소연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이거는 위증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판사에 의해 가지고 박종호 부장판사로 인해 가지고 김혜경에 대한 법인카드 그 이제 포스 내역까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역 확인을 통해 가지고 배소연이가 위증을 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지금 유죄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소연의 상태에서 과연 배소연이가 끝까지 김혜경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냐?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애당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렇게 증언 자체도 피하려고 했던 애가 배소연인데 뭔 놈의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감내하면서 김혜경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자, 그럼 배수연이가 말을 바꿨던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법정에 나가가지고 배수연이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카드깡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카드깡을 했다라는 것은 김혜경의 집에다가 그렇게 뭐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과일이나 뭐 배나 그리고 또 뭐 초밥이나 소고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김혜경한테 갖다 주면 김혜경이가 나한테 뭘 줬다? 현금을 줬다 이거예요. 이게 배소연이가 법원에 가가지고 진술을 바꿨던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도에 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가서 법원에 가서는 갑자기 김혜경한테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가지고 배수연이가 그런 식으로 카드깡을 한다라고 한다면 직카드로 결제를 하고 경기도 법인카드가 아니라 자기 카드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김혜경한테 돈을 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일 텐데 만약에 배수연이가 본인이 하는 얘기처럼 정말로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한 다음에 김혜경한테 돈을 받아먹었다라고 한다면 더블로 이거는 고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배임 혐의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겠고 김혜경 입장에서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네가 결제해가지고 나한테 갖다 줘가지고 나는 그 금액만 주는 줄 알았는데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되면 사기죄까지도 성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드깡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 법원이 보기에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보기에는 위증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위증이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된 거는 김혜경의 법인카드와 관련된 논란 거기에서는 이미 위증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 식사 자리에 그때 배소연 씨가 동석을 했었는데 김혜경이가 그렇게 법인카드가 아니라 각자로 계산했냐 어떤 식으로 계산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금으로 보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식사 자리도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김혜경이가 나한테 봉투로 줬다 현금으로 돈을 줬다 이게 이제 배소연의 얘기였는데 현금 결제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박정호 부장판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검찰은 김혜경이가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배수연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을 전후로 해가지고 돈을 빼낸 그런 어떤 그 내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계좌를 확인해 봤었을 때 현금을 일출한 그런 내역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배수연이한테 현금을 보존받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배수연이가 김혜경으로부터 현금을 보존받았다 이딴 소리를 했으니 명확하게 이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위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명 같이 배수연이랑 위증으로 걸려갈 사람이 누가 있냐? 신경애 씨가 있는데요. 신경애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국회의장 있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와이프 되는 사람이 바로 신경애입니다. 근데 그 신경애 같은 경우도 김혜경이랑 밥을 같이 먹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진술했습니까? 내 밥값은 내가 현금으로 냈다 이렇게 진술했었죠. 근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아예 그냥 현금 내역 자체가 없었거든요. 포스기를 다 뒤져봤었을 때 박정호 부장판사가 직접 그거 다 뒤져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신경에도 그렇고 배소연도 그렇고 이거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위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는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뭐 김동연이가 맞지 않고서야 김동연 같은 이상한 뭐 인간이 맞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이거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으니 배소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집행유예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뭐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까? 배소연의 현금 내역에 대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죠. 정말로 배소연이가 주장했던 것처럼 김혜경으로부터 그렇게 수천만 원 가까이 되는 현금 보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 어디론가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뭐 쓰였거나 아니면 그 돈이 뭐 입금이 됐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인데 자연스럽게 그래서 배소연에 대한 계좌 추적, 현금 내역에 대한 추적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동시에 어떤 혐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 80억. 당연히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거 지금 뭐 밥값 계산하고 그런 식으로 뭐 음식 갖다 주고 했던 거 그 시기에 이 김혜경의 그 배소연의 부동산 그런 어떤 투자 같은 것도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상 그 두 가지가 같이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배소연 같은 경우는 80억에 대해 가지고 해명할 수 없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위증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명명백백하게 자기 재산도 지금 다 날려먹게 생겼고 거기에다가 나이도 지금 많이 먹었는데 구속까지 되게 생긴 이 마당에 과연 배소연이가 김혜경에 대한 의리와 충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배소연의 입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입은 김혜경뿐만 아니라 이재명한테도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